안녕하세요. A1 부동산 공인중개사 남기태입니다. 예. 그 경매 얘기 우리가 계속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 오늘 매물 보기 전에 요번 전 영상입니다. 저희 처음 찍었던 영상 꼭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 등기부등본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전유부와 표제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지식들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첫 편을 찍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영상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보실 매물은 2020 타경 50956 매물입니다. 요거 11월 22일 날 있을 매물 한번 보시죠. 요거 이제 강제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13.95평짜리 다세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차 2020년부터 출발을 했네요. 근데 이제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 되고 다시 8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8차. 1억 7,600만 원 정도인데 11월에 2억 2천이 유찰이 됐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지금 요게 매물이 1억 7,200을 준다고 해도 인수자가 1억 4천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느냐 보게 되면 살만도 하고 안 살만도 합니다. 근데 이 다세대에 있어서 12점 몇 평짜리가 가치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괜찮거든요. 근데 일반 시세 대비로 봤을 때 그렇게 싸다라는 느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주변 시세를 분석을 했을 때 12평짜리가 3억 2천이다. 3억 2천 정도다. 총 금액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이냐 2주택이냐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1가구 1주택자분들 중에서 12평 정도에 내가 3억의 가치를 내고 3억 2천의 가치를 내고 살만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치가 있겠으나 투자 목적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억 2천이라는 부분이 크게 싸다라고는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억 7천만 원 플러스 1억 4천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의 가치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등기부등본상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멸된 부분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청구를 했으나 3억 2천을 다 못 받으니 지금 1억 7천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죠? 요 매물은.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요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요 임차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주고 경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3억 2천이라는 금액이 어떻느냐. 근데 실제로 저는 실매매 급매물은 모르겠으나 2018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채권 금액이 3억 2,500. 요걸 3억 2,500 주고 사신 거예요. 여기 소유권 이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억 2천 정도에 요걸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분들 플러스 주택이 없으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한번 사보겠다. 그리고 입지도 괜찮고 지금 층수가 303호로 되어 있는데 3층에 303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살만하겠다 내가 라고 한다면은 실수요자분들은 괜찮은데 요새 이제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줄어들고 과세가 중과세 되는 부분이라 갭 투자를 하겠다 혹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실 분들, 내가 이 집에 거주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이실 텐데 여기에서 추가돼야 될 부분이 명도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수리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매로 넘어온 물건이라서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하셨을 때 지금 혹은 한 번 더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 사고 싶다. 결국은 매매가 비슷하게 떨어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경매 가격인 1억 7,600을 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네요. 배당액이 1억 7,200인데 이거는 경매 금액 일부를 빼니 이분한테 만약에 저 금액에 인수가 된다면 저 금액에 낙찰이 된다면 요 임차인에게 지급이 되고 나머지 미배당은 경락인, 그 경매 낙찰되신 분들이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요자들은 괜찮으세요. 한번 내가 뭐 비슷한 가격에 사겠다라는 분들은 괜찮은데 갭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어울리진 않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 자체가 경매는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 심리 아닙니까? 10%건 얼마건. 근데 이 부분 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다 주고 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유찰이 되거나 혹은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금액에 들어가셔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돈을 다 지불을 하시고 그냥 구매를 하시는, 구매랑 거의 비슷한 패턴의 경매 매물이 되겠습니다. 1억 7천이라 그래서 혹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3억 이상, 3억 2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들어가죠. 그죠? 요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매물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래서 3억 2천 이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3억 2천을 주고 그냥 3층에 여기 303호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괜찮으신데, 한 번 더 기다려볼까?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의 실구매가까지 내려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더 보시죠. 아까 전에는 이제 다세대 봤는데 지금은 상가 하나 보겠습니다. 2020 타경 103260 매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7차까지 떨어진 매물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을지로, 종로 이쪽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핫하게 왔던 곳이잖아요. 옷가게도 많고. 이제 APM 건물의 일부 상가가 나온 건데 2020 타경이라서 경매가 이제 2021년부터 해가 11월 계속 이제 되네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33% 즉 2억 4천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7,86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1층이라 상가 입지가 어떤가라고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출입구인데 이쪽 위쪽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는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부동산이나 이걸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창문도 없는 곳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관리비가 얼마나 연체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외국인들이 다시 와서 상가가 활성화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매물입니다. 분명 실제 무언가를 쓰시려는 분이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이건 가격 자체가 3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분양가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현 시세보다 매우 낮을 수 있는데 상가가 죽었기 때문에, 상가라는 부분이 아예 죽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쓰실 분이 아니시라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매물입니다. 이런 상가들이 지금 APM뿐만 아니라 밀레올에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이제 안쪽에 있는 상가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와서 북적북적했던 집단 상가 및 옷가게를 주로 하던 상가들이 이제는 뭐 관광객들이 모두 떠나간 상황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관리비가 연체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감정가 대비 매우 떨어지긴 했지만 추천드리기 힘든 매물입니다. 예. 요 매물이 요런 약국자리처럼 밖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쓸만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앞에는 지금 유동인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거거든요. 안쪽까지는 안 들어오셔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활용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집단상가 내에 내부에 있는 매물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을 상대하던 이런 집단상가의 매물들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힘든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건 33%에 떨어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권리 관계에 있어서의 분석,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용을 한다, 활용을 하겠다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임대차가 나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요새 현재.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기가 매우 힘든 집단상가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상가가 활성화되면 매우 좋은 시나리오인데, 경매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임대차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여기가 돌출돼서 외부에서도 보이는 상가였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실제로 임장을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아주 요지에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020 타경 103260 매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끝에 있어요. 끝에. 입구에서 가장 끝에 있고, 그곳은 창문도 없는 곳이라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33%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임대차가 어떻게 될 상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헬로우 APM 뿐만 아니라 밀레오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지양해야 될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 상가의 매물들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 2020 타경 103260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0% 매물이 아니라 좀 떨어진 매물들 두 개를 봤는데요. 집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33%까지 떨어진 매물이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권리에 있어서 시설 권리거나 혹은 유치권이거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지 않아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제값 주고 사시는 거고요. 50%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집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33% 즉 감정 가격에서 33%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저거.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제 싸다고 이거 감정가보다 너무 싸졌네 라고 해서 덥석 들어가셨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본 매물들은 저 정도 금액은 내가 될 수 있는데 라는 매물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11월에 있을 매물들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유튜버 보시는 분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오락가락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두 매물들은 권리관계에 있어서 아주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에 있어서는 평가를 좀 하셔야 되는 매물들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는 5억 이내짜리로 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오늘 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다른 매물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 경매뿐만 아니라 금매 나온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